네, 이번 시간에는 파트 3 채권시장에서 챕터 두 번째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학습 내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시장도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누가 발행하냐? 정부, 지자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등 채권의 신규 창출을 통하여 자금 조달을 하는 금융주체를 의미한다. 발행주체는 이런 사람들이 한다. 발행기관. 발행기관은 누가 발행을 해주냐? 발행자와 발행기관은 다르죠.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 발행기관은 발행자가 발행기관에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관회사, 채권 발행에 대한 사무처리, 발행과 관련된 자문 등 채권 발행 업무를 총괄, 인수단을 구성하는 주요 역할을 한다. 발행기관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관회사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어, 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는 대표 주관회사와 그 밖에 공동 주관회사로 나눈다. 자, 주관회사 자격을 지닌 금융기관에는 산업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이 있다. 이런 애들이 발행자를 대신해서 발행을 해주는 거죠. 인수기관. 인수기관이 뭐냐? 어떡하났네? 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채권 발행을 직접 매입하는 인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채권 발행자로 하여금 거액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들이다. 어,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인수기능 수행한다. 실제 인수를 해주는 거죠. 채권이 발행되는. 인수채권을 보유하기도 하지만 그 밖의 투자에 매도하는 도매의 역할을 한다. 채권을 보유하거나 인수채권을 보유 또는 뭐라냐 매도도 해준다 이거죠. 이게 인수기관이 하는 일이다. 자, 그 다음 보통은 이런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그 다음 청약기관. 신규 발행 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청약 업무만을 대행함. 일반적으로 인수 업무를 허가받은 증권사들의 본 지점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냥 청약 업무만 대행한다. 근데 누구?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래서 그냥 크게 나눠서 보면 발행기관에는 주관회사와 인수기관과 청약기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행 방법으로는 사무발행이 있고 그 다음에 공모발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네요. 자, 채권 발행자가 직접 소수의 투자자와 사적 교섭을 통하여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고, 투자는 주로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 투자들이 일반적이다. 자, 발행자는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 발행 기업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사무 발행을 한다. 회사채는 대부분 사무 발행으로 많이 한다. 이렇게. 그래서 모집 대상 이 50원 미만 이거 똑같네요. 증권하고도 사무 투자자도 전문 투자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도 문제 좀 나오더라고요. 자, 공모발행이 좀 중요하겠죠. 대다수의 이제 채권이 저 공모발행 쪽으로 많이 된 채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접 발행, 매출 발행, 그 다음에 공모 입찰 발행, 또 뭐가 있을까? 직접 발행의 종류에는 매출 발행과 이런 일단 큼직큼직한 거 분류부터 해놓고 그 다음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발행 조건을 미리 정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투자자에게 매출하여 매도한 금액 전체를 발행 총액으로 삼는 방식이다. 일단 발행 조건을 미리 정한다.
공모 입찰 방해 발행 조건을 정하지 않고 한다. 이게 큰 차이일 것 같네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출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수의 투자자들부터 입찰 응모를 받는다. 요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 금융, 채권 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 등 이렇게 크게 직접 발행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모입찰 중에 또 여러 가지가 나눠지네요. 복수 가격의 수익률 경쟁 방식, 단일 가격 수익률 경쟁 방식, 차등 가격 경매 낙찰 방식, 비경쟁 입찰. 네, 이렇게 좀 어떤 양이 너무 많아지면 어렵게 되는데, 실제 이런 부분까지 문제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잘. 네, 이제 한번 좀 정리를, 뭐 멈춰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라면 지금 이제 저는 시험은 다 봤으나 저라면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발행과 공모 입찰 발행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입찰 발행 중에서도 또 복수 가격의 단일 가격 이런 경매 방식이 있다는 거. 그 다음 간접 발행으로 넘어갈게요. 위탁 발행, 그 다음에 잔액 인수 발행, 총액 인수 발행. 이거 증권에서도 이게 이렇게 나왔죠. 발행인의 대리인 자격 또는 발행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모집 혹은 매출된 채권이 발행하게 됐던 총액에 미칠 경우 대부분을 이게 중요하죠. 대부분의 발행자가 그냥 부담을 하고 넘어간다. 위탁 발행은. 그 다음 잔액인수 발행. 발행기관이나 발행자의 명의로 된 채권을 모집 매출한다. 매출 또는 모집액이 발행된 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잔액만 발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총액 인수 방식은 발행 채권 총액을 발행기관이 모두 인수한 후 그 기관들의 책임하에 모집 또는 매출을 한다. 인수 발행기관에서 이제 기속되고 손익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총액에 미달할 경우 위탁 발행하고 잔액 인수 발행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총액 인수는 아예 처음부터 발행 기관이 다 인수한 다음에 이런 기관들이 직접 뭐 무진 매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간접 발행이 있다. 그래서 요 큼직한 거 먼저 알아두고 내가 좀 정리가 잘 됐다 그러면 이런 세부한 것까지 들어가는 게 나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양이 일단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제일 좋은 방법은, 자격증 따기만을 위한 방법은 문제집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문제 반복해서 풀고 60점 이상만 맞추면 되니까. 그다음 유통시장, 아까 발행시장을 봤고 유통시장입니다. 일단 발행시장에서 발행으로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통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공모와 사모 방식이 있고, 그래서 사모보다는 공모가 좀 더 이렇게 볼 게 많죠. 직접 발행과 간접 모집이 있다. 매출, 공모 입찰 발행, 어, 위탁 발행, 인수 발행. 그래갖고 인수 발행에는 잔액 인수, 총액 인수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봤던 거고, 공, 공모 입찰에서는 경쟁 입찰하고 비경쟁 입찰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까지 다 보기엔 너무 많아서 이 입찰 방식에 대한 거는 일단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거기를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제가 자세하게 그걸 다 읽어본다고 해도 좀 더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유통시장의 기능. 유통시장 기능은 채권의 유동성 부여, 공정한 가격 기능 형성. 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기능이 있다 이런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의 매매 방법은 장내 거래 방식이 있고, 대부분은 일반 투자자들은 장내 거래 쪽에서 많이 하겠죠. 그래서 장내 거래 뭐냐? 국채 전문 유통시장. 국채 딜러가 국채 시장 조성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에서 금융은행들로 구성된 국채의 자기 매매 기관 투자자를 의미한다. 국채 딜러가. 그래서 요거 국채 전문 유통시장에는 시장 참가자가 있고 거래 대상 채권이 있고 호가 매매 수량 단위가 있을 거예요. 요 부분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지정 호가 방식 채택, 그리고 호가의 가격 단위는 잔존 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 경우 1원, 2년 이상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0.5원, 0.1원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다 알려면 좀 힘들고 실제 문제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큼직한 것만 그냥 지정호가 방식만 채택하고 있다. 지정호가 채택하고 있다. 다 알면 좋죠. 근데 전 해보니까 암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시험 공부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매매 체결. 인터넷 주문 환경, 요즘엔 다 인터넷 주문 환경으로 되니까 완전 자동 매매 방식을 이용한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 원칙에 따라 체결. 말참 어렵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길 결제 방식, 이런 것들 꼭 봐두시고, 대금 결제, 국채 결제 이런 게 있다는데 요것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뭐 이렇게 한국은행 BOK 와이어 자금 이체 방식을 대금 결제로 하고 이런 거까지 다 못합니다. 진짜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만약에 세세하게 다 공부하려면 막 1년 공부하고 막 이렇게 시험 봐야 되니까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들은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좀 근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많이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좀 중요하지. 네.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일반 채권 시장. 아까 이거는 국채 전문 유통 시장에서 얘기한 거고, 일반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모든 투자자가 참여가 가능하고, 어, 매매 이런 거는 뭐 매매 시간은 똑같네요. 그리고 액면은 10,000원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가격 제한폭이 없네요. 실제 이걸 제가 안 해봐서 좀 와닿지가 않는데, 호가 입력 제한을 두고 있다 뭐 이런 거.
현재 거래소에서는 1,000원 단위로 매매를 체결한다. 매매 체결 방법 및 거래의 결제는 얘도 가격 우석 원칙과 시간 우선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네요. 주식시장하고 똑같죠. 개별 경쟁 매매 방식은 다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와 복수 가격에 의한 경쟁 매매로 구분된다. 시장 조성 제도가 얘네도 있다. 장내 채권 거래 동향. 주 참여자들은 기관 투자들이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엄청 크다고 하는데 일단은 장기로 거의 좀 만기 기간이 길고 금액도 좀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있는 게 낫지, 채권 시장에서 좀 금액이, 돈을 많이 벌면 자금이 많으면 이제 자산 배분에 따라서 이제 이런 채권도 포트폴리오에 넣겠지만 일반적으로 돈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에 넣어봤자 돈도 얼마 안 되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산이 많아서 이런데 자산 배분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장외 거래다. 여기는 이제 장외 거래, 대고객 상대 매매.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거는 문제를 잘 안 낼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있으니까. 내용이 참 많아요, 장외 거래가. 이거 정리하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래 대상 채권은 뭐 상장 비상장 채권 모두 포함하겠죠. 요거 정도 받으면 가격 제한폭 같은 거 이건 없고, 요거만 좀 받을게요. 수익률로 호가한 후 액면 만원당 수익률로 환산한 가격 기준으로 원 단위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형성이 된다. 결제는 매매수리 제한 없고. 자, 결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 2일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2길 결제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당일 결제도 가능한데, 요거는 문제에서 연습 문제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자, 단기 금융 집합기구, MMF 편입 채권 등의 경우 당일 결제를 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아, 이렇게 말이 어렵네. 수도 결제 방법은 현재는 채권은 예탁결제원의 계좌상부와 계좌간에 대체하고 대금은 은행을 통한 자금 이체를 함으로써 결제 위험을 제거,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채권 동시결제 제도, 분리결제 제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아, 요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 좀 봐주세요. 좀 빨간색 이런 색칠한 쪽
정도만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버버하는데 실제 제가 해보니까 좀 이게 말을 정리해서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게 뭐 강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잘 정리해서 하는 데는 좀 부담도 많이 되고. 음. 음. 자, 장외거래 수수료율. 대부분의 장외거래는 증권에서 상품거래를 통한 자기매매 형식을 떼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실제 거래를 안 해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채권 딜러 간 장외 거래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채권 매매 전문 자기 매매업자,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 K본드. 이거를 공부하기보다는 장외 거래에는 대고객 상대 매매가 있다. 그리고 채권 딜러 간 장외 거래가 있다. 채권 전문 자기 매매 업자를 통한 장외 거래가 있다. 그리고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 K본드가 있다. 이렇게 그냥 큼직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걸 다 본다면 정말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거래 내역 통보 15분 룰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각 뭐냐. 채권 호가 집중 시스템 BQS. 거래액 50억 원 이상의 모든 채권에 대해 매도매도는 실시간 통보를 한다. 이런 부분. 이거 왜 하는지, 이것 때문에 한다. 그래서 주요 내용, 그냥 채권 거래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메신저 기능, 공시 기능, 수요 예측 기능까지 이런 K본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절차. 자, 일반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 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소액 채권 판매 정보 집중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솔직히 여기는 전문 투자가들이 대부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채권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당일 결제가 이루어진다. 채권은 당일 결제가 보통 이루어진다. 일반 거래소 일반 채권을 이용하여 매매할 경우입니다. 장외 거래의 경우도 일반 투자 개인 투자가 55명의 소액 거래를 할 경우 당일 결제는 가능하다. 우량 회사채에 편중된 거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좀 신용 등급이 낮은 이런 데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좀 해봤는데 실제 제가 이거 공부하면 여기 공부하면서 좀 멘붕이 왔던 데가 뭐냐면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채권 매매 방식에서 국내 거래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장외 거래할 때 이 내용이 너무 많고 대고객 상대 매매, 채권 딜러 간 장외 거래, 그다음에 채권 전문 자기 매매 업자,
채권거래 전용 시스템 K본드. 그래서 쭉 나오는데 K본드만 해도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도 좀 얼버무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그냥 정리를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채권 시장에 이제 발행 시장에는 주체가 어떻게 있고 발행자가 있고 발행기관이 있고 발행기관에는 요 세 개의 기관, 그 다음에 발행 방법에는 사무, 공모가 있다. 공모에는 직접 발행과 그 다음에 간접 발행이 있는데, 자, 직접 발행에는 이제 매출 발행, 공모 입찰 발행이 있고, 이런 경매 방식에서 요 공모 입찰 발행 중에서는 요 네 가지 정도의 경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 입찰 방식, 그 다음에 비경쟁 입찰 방식,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에서 이제 좀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 채권의 매매 방법에 따라서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가 있다. 얘네도 주식하고 똑같이. 근데 이제 장내 거래는 국제 전문 유통시장에 의한 이런 거래가 있고, 요 세분의 1까지 다 보려고 하면 이제 멘붕이 오기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채권 시장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장내 거래 채권 시장의 동향은 국고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장외 거래는 실제 제가 이거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이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내용도 많고 보다가 혼란이 너무 와가지고 이제 큼직한 것만 일단 봅시다. 대고객 상대 매매, 그 다음에 채권 딜러 간 장외 거래, 채권 자기 전문 자기 매매, 그 다음에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 K본드에 대해서만 조금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요거 다 보는 거다 이제 색칠한 것만 좀 정리해서 요런 룰이 있고, 그 다음에 호가지 시스템이 있고, 주요 내용에서 요 기능에 대해서만 좀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네, 가급적 남은 기간 동안은 영상 시간을 너무 길게 오래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최대한 20분 이내 내외, 넘어도 30분은 넘지 않도록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냥 다 올리겠습니다. 네, 이걸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들을 한번 올려볼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야 진짜 이런 투자로서 돈을 벌 수 있지, 수익을 낼 수 있지, 이런 것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